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부진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숫자로 또다시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시장의 성장성은 1분기까지 그리고 올해까지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4분기 이익 전망치를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한 20%, 하이닉스는 7%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요 무려 40% 이상 성장할 것이고 하이닉스 역시나 두 자릿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거기다 낸드 부분까지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지를 예상하는 선행 EPS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대 520까지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추정을 했을 때 PER을 만약에 10배가량 적용하게 됐을 때 코스피가요. 5,200까지로 상단을 볼만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역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5,000P를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명확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원전입니다. 메타가 주말 사이에 6.6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6.6기가와트가 원전 한 6개가량의 규모라고 합니다. 공급 기간은 35년까지고요. PJM 전력망이 지금 지역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PJM 전력망이요. 미국의 동부 산업벨트입니다. 지금 PJM 지역에서 전력 예비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력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재산업화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전력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전력을 사들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원전 그리고 첨단 원전을 짓는 데 투자를 하는 방안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먼저 비스트라 에너지로부터 원전을 장기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오클로와 테라파워와 함께 첨단 원전을 건설하고 고속로를 개발하는 등 전력 부족 지역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원전을 왜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AI 시대에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전력이기 때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 개의 데이터 센터에는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수록 당연히 데이터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원전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게 2030년 지금 원자력 발전용의 전망을 보게 된다면 480기가와트, 40년에는 평균 700기가와트 정도고요. 50년에 평균 800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800기 정도가 가동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화된 발전소랑 폐쇄를 좀 고려했을 때 현재 555기가와트의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이 555기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존의 원전을 재가동하고 출력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속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나 고속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얼만큼 부족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산업용 전력수요의 성장 요인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이 숫자를 다 합했을 때 19,000테라와트시 정도로 지금 숫자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가와트로 변환하면은 2,50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00기 정도의 원전이 필요한데 지금 추산되는 게 800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2050년까지 전망치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앞으로 필요할 전력량 대비 원전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증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나 수력, 풍력 그리고 ESS까지 보게 됐을 때 전력을 공급할 때 24시간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전력이 원전이 유일하기 때문이겠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가 꺼질 수도 있게 되고 그렇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빨간색이 원전이 24시간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원전 파트너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원전을 선점하려는 시장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의 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30년간 벌어들일 치를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내놓은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도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게 된다면 지금 부분이 그다지 비싸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요. 실제로 실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계약과 그리고 건설을 짓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올해부터 가시화가 되는 구간이라는 분석인데요. 수주 매출 이익 구간이 지금 확인되는 국면에서 지금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국면까지 넘어서게 됐고 여기에다가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높다고 생각하는 밸류가 오히려 정상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실적을 검증하는 그러한 기업일수록 앞으로 주가의 탄력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보실 때는요. 수주 소식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원전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방산과 건설기계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베네수엘라라던가 이란 쪽의 이슈도 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군비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관련돼서도요. 우크라이나의 재건 모멘텀이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방산과 건설기계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가 1,200조가량에 지금 달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도로, 항만,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여기다 광산까지 개발하게 됐을 때 중대형 장비 수요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 재건 모멘텀에 엮이면서 방산과 건설기계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원전 여기에다가 방산과 건설기계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요. 펀더멘털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 움직임 뉴스에 지금 일희일비하는 움직임이 아니라요. 숫자에 찍히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